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1월 24일 여긴 충청남도 서천군입니다. 제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6시. 해가 짧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마을은 아직도 어두컴컴했죠. 이곳은 북적이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고요했고요. 이 동네 길 모퉁이 한편에는 허름한 기동 슈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로 77살의 김 할머니가 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노인은 자식들을 모두 타지로 보내고 혼자 이곳에 남아 소일거리 겸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도 만날 겸 문을 열고 있는 가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쯤 마을 사람들은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를 느꼈고 곧이어 그 근원지가 기동 슈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가게에 큰 불길이 번져 있었던 거죠. 이 걷잡을 수 없었던 불은 빠르게 번져버렸고 구멍가게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불이 난 지 30분이 지났을 무렵 평소처럼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한 운송기사가 가장 먼저 이걸 발견하고는 소방서에 바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불난리에 놀란 동네 주민들이 새벽에 뛰쳐나왔고 막 발을 구르면서 안에서 주무시고 계실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곧이어 소방대가 도착을 했고 그들이 불길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앞쪽 그 문에 내려진 셔터 그리고 걸어 잠궈진 문이 너무도 단단했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에 화막까지 겹쳐서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소방차 12대가 출동을 해서 대대적인 진화 작업이 치러지고 나서야 현장 수습이 시작됩니다. 동이 트고 까맣게 타버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그저 안에 있던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잔해를 헤집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합니다. 내부를 아무리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 또는 할머니의 잔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타다만 이 안방의 장판에서 김할머니의 혈흔만이 발견됩니다. 이 사진은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안에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안에 당시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의 문은 왜 잠궈져 있었을까요? 경찰은 김할머니의 행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친지나 자식들을 보러 가신 건지 아니면 잠깐 외출을 하셨던 걸 수도 있고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기 전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인 22일 김할머니를 봤다고 증언한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아침에 장을 보러 가면서 그리고 정오를 넘겨서 택배를 대신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었고요. 그리고 저녁 6시쯤에 이 기동 슈퍼에 소주를 사러 오면서 각각 할머니를 보았다고 증인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김할머니에 대해 수집한 모든 목격자 단서일 뿐입니다. 3사람이 혹시 그날 이상한 점은 없었냐? 라는 질문에 김할머니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그냥 평소다운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증언이 추가됩니다. 그날 할머니에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던 옆집 부부가 그 물건을 찾으러 오후 7시 반쯤에 슈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좀 일찍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물건을 찾아가야 하니까 할머니 하면서 안을 살펴보는데 당시에 실내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전화를 걸어봤죠.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할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약 10분이나 이어졌지만 결국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아닌가? 부부는 포기하고 떠나려던 찰나 갑자기 방에 불이 탁 꺼지게 됩니다. 뭐야? 안에 계신 건가? 근데 순간 부부가 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여태까지 사실 이름을 불렀는데 안에 계셨는데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건 뭐 그럴 사정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3일, 기동 슈퍼가 돌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할머니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요. 그렇게 하루의 공백이 흐른 이후 다음 날 새벽에 화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정황으로 봐서 할머니는 화재 발생 이틀 전인 1월 22일, 그러니까 소주를 판매해서 할머니와 마주하게 된 그 6시, 저녁 6시 이후에서 부부가 택배를 찾으러 왔던 7시 30분 요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지셨거나 혹여 안 좋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화재를 발견한 다른 목격자나 CCTV 같은 증거는 없었던 걸까요? 사건 당시에 매일같이 이 슈퍼 앞을 지나던 운송기사 분께서 화재를 가장 먼저 목격하고 신고를 하셨는데요. 그는 현장에서 사람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기동 슈퍼가 이 동네와 좀 거리가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목격자도 없고 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니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간 김할머니가 상당히 착실하게 재산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막 엄청난 것은 아니었고 평생 모아오신 돈으로 뭐 대부분 그 주변의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 자산이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누군가 슈퍼에 침입을 해서 돈을 훔쳐갔다? 그런 강도가 저지른 일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원한 관계? 그래서 할머니와 관계가 좀 날카로웠던 몇몇 그 마을 주민들이 지목이 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그들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정말 할머니는 그냥 증발해버린 것 같았는데요. 사건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얼마 후에 읍내에서 아주 기묘한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낙서에는 김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할머니의 둘째 아들, 그는 평소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화재 사건이 난 이후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가장 슬퍼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괴상한 낙서가 발견된 후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돈 노리고 살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네 이렇게 평가해버린 거죠. 실제로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근처 도로가 이제 개설되고 이 할머니 땅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돈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둘째 아들이 범인이라면 그가 불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당일 넷째인 다른 형제와 함께 사업차 서울에 있던 것이 CCTV로 확인됩니다. 즉,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 낙서는 누구의 짓일까요? 경찰은 어쩌면 진짜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낙서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됩니다. 낙서를 한 사람. 쉽게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처음에 화재를 신고했던 운송기사 기억하시죠? 그가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라서 혹시 수사에 혼동을 줄까봐 말하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사실 그날 운송기사는 이 슈퍼 앞을 2번 지나갔습니다. 새벽 6시쯤에 지나간 거 이전, 그러니까 약 2시간 전에 새벽 4시쯤에도 그 슈퍼 앞을 지나갔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낯선 소형 자동차를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체면 수사까지 동원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운송기사가 무의식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화재 현장을 분석한 결과 불길은 할머니가 계셨던 안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이 곧 그 혈흔이 발견된 장소였는데 짐작해보건대 범인이 안방에서 할머니에게 어떤 짓을 한 후에 만약에 할머니가 사망하셨다면 시신을 밖으로 옮기고 다시 돌아와서 불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다른 단서도 있었습니다. 그 슈퍼 앞쪽에 문이 셔터가 내려진 채 자물쇠로 잠겨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범인이 불을 지르고 뒷문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불이 났을 때 뒷문도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불을 지른 후에 문 밖으로 나와서 뒷문을 다시 잠그고 나갔다? 이 부분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요. 불이 난 시점이 신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3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불을 저지르고 범행을 저지르고 한시라도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야 하는 어떤 심리였을 텐데 이미 방 안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뒷문까지 걸어 잠그고 도망갔다? 이게 일반적인 행동 패턴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범인은 왜 할머니를 납치 또는 시신을 가져간 걸까요? 단순 원한이나 강도라면 살해를 끝으로 현장을 불태우고 떠나면 되는데 왜 하필 범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힘든 길을 택했을까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재가 난 시점이 사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무려 35시간이 지났다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일반적인 강도들은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현장을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마지막 소주를 사러 온 사람이 6시에 할머니를 목격했고 그런데 다음날 문이 닫혀 있었고 이 모든 시간 할머니 행방이 이제 묘연해진 이 35시간이 지난 후에 불이 난 겁니다. 범인이 왜 시간을 끌었을까요? 분명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에 따라 이걸 이제 추정을 하면서 경찰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가 아닌가, 범인과 할머니가. 그래서 용의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많은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천군 기동슈퍼 화재, 김할머니의 실종은 의문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여태까지 들으셨겠지만 이 사건에는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범인은 왜 굳이 뒷문을 잠그고 사라진 걸까요? 단순 강도일까요? 아니면 원한 관계? 35시간 동안 할머니와 범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운송기사가 봤다는 소형 차량은 사실일까요? 둘째 아들을 지목한 낙서는 누가 한 걸까요? 할머니의 가족들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미 불에 타서 사라진 기동 슈퍼 옆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라진 할머니도 범인도 그리고 정확히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밝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실은 묻혀가는 걸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